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금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임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 사면 소식 애주 발언이 아니기 바랍니다. 둘째, 북한 식량 부족 사태 심각하다고 합니다. 셋째, 오늘 저녁 열리는 유로 2020 축구 경기 참관하러 런던에 온 스코티시 훌리건들의 얘기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 소식이 UPI 통신발로 나왔습니다. 반가운 마음 이전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애드발론을 또 띄우는 걸까? 기사 내용으로 볼 때 분명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6월 들어 집까지 차압하여 공매 절차에 들어가더니 무슨 해코지를 한 번 더 하려고 이런 소문을 띄워보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G7에 와서 2억 달러 찬조금을 자신의 돈처럼 쾌척하고 음대 나온 와이프와 음악의 도시로 놀러 가더니 마음이 순화되었을까요? 비엔나에서는 성당에 가서 자신은 카톨릭 신자라서 마음이 여리다고 묻지도 않은 말을 하더니 말값을 하기 위해 떠벌리는 제스처인가요? 70년 대한민국 역사에 독재자라고 불리우는 지도자 2명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이들의 애국심과 업적에 비하면 그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 저지른 민주적 절차상의 잘못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도 국민적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PR을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누가 국민의 적이고 누가 우리의 국민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적에게만은 단호했었습니다. 덕분에 국민은 평화롭게 살 수 있었고 국가는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정권은 출발에서부터 달랐습니다.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동조하는 언론들과 함께 여론을 조성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리석은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70년 헌정 역사에 가장 청렴하고 국제적으로도 가장 인정받던 대통령을 탄핵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에 넣었습니다. 전 재산을 몰수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수의 국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줌으로써 그들이 문정권의 지지자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뿌리는 건국 역사와 길이를 같이 하는 남로당이었고 김일성의 남조선 해방통일 정책에 있었으며 지금도 권력을 쥐고 후두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간첩 내지는 동조자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4년간을 그들의 지배를 받아오면서 어리석게도 이제서야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절대 사과하거나 인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평화와 평등을 외칩니다. 전형적인 공산주의자들의 형태입니다. 여기 다시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절대 사과하거나 인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평화와 평등을 외칩니다. 전형적인 공산주의자들의 프로파간다입니다. 이제 9개월여 남은 기간에 그들은 재집권을 위해 무슨 일이든 꾸며야 합니다. 절대 그냥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물러서면 죽음뿐이기 때문이란 걸 그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이겠죠.
그들은 지금 무슨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5,000명의 5.18 유공자 그룹은 현 정권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특수계층입니다. 북한의 백두혈통과 빨치산 계급 같은 특수 그룹이라 간주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는 70년 헌정사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뭘까요? 국민의힘은 잊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당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속이거나 설득하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은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간을 투쟁해온 우리공화당, 자유민주당, 국민혁명당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지대합니다. 각자 자신들의 몸집을 키울 수 있는 데까지 키워야 합니다. 인재도 발굴해야만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서로 헐뜯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연합하여 후보를 단일화하면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박 대통령이 정말 사면된다면 그분도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선출된 대통령은 문정권 5년간의 망가진 대한민국을 고쳐 세울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다른 선진국 국민들처럼 복잡한 정치는 잊어버리고 생업에 전념하면서 달콤한 휴가를 꿈꾸는 선진국 국민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30년 전에도 한계점에 왔었습니다. 김대중이란 김일성 첩자가 대통령이 되어 5억 달러라는 큰 돈을 보내 김정일 독재 정권을 유지시켰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바톤을 이어받아 북한을 도왔습니다. 이제 김정은의 정책과 경제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전 세계 30여 개국이 북한이란 나라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무슨 무기를 가졌으면 30여 개국을 상대로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요? 미국의 소리방송 영상으로 북한 실정을 보시겠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 3차 전원회의에서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식량 상황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어 17일에는 하반기 투쟁과업들을 편향 없이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를 위해 부문별 분과를 조직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혀 경제난을 집중 논의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장마당 곡물 가격 폭등을 주목했습니다. 현지 소식통을 통해 북한 내 장마당 물가를 집계하는 일본 매체 아시아 프레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4,200원이던 쌀값은 이달 15일 7,000원, 옥수수는 2,200원에서 5,300원으로 치솟았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식량 배급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당국의 곡물 비축분이 부족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배급받을 식량이 부족해지자 주민들이 시장으로 나오면서 수요가 폭증했고 불안 심리까지 겹쳐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가 내세우는 자력갱생 같은 정책이 전환되지 않는 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퍼주지 말아야 합니다. 죄 없는 인민들이 불쌍하지만 그들도 배가 정말 고프면 체제에 반발할 것입니다. 유고슬라비아도 차이체스쿠와 가족을 총살하면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셋째 소식입니다. 오늘 18일 저녁 런던 웸블리 경기장에서 열리는 유로 2020 축구 결승전 경기를 참관하러 런던에 온 스코티시들 훌리건들이 하루 먼저 도착하여 셋째 소식입니다. 오늘 18일 저녁 런던 웸블리 경기장에서 열리는 유로 2020 축구 결승전 경기를 참관하러 런던에
스코티시 훌리건들이 하루 먼저 도착하여 어제 하루 동안에 런던 중심부를 쓰레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저기 터지는 사고에 경찰도 예상을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쩔 줄 모르는 모습입니다. 런던 경찰은 며칠 전부터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표를 현장에서 이미 구할 수 없도록 되었으니 관람할 장소를 예약 못한 사람은 런던에 오지 마라. 이런 공식적인 경고는 차라리 순진한 경찰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어제 하루 벌써 24,000여 명의 스코티시 젊은이들이 런던에 유입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은 오자마자 사고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중심부 레스터 스퀘어에 있는 분수대에 나체로 들어가 수영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는가 하면 한쪽에선 버블바스를 풀어놓고 목욕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리엔 쓰레기와 술 취한 스코틀랜드 훌리건들의 소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제 밤새 떠들었고 대부분 거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종종 북쪽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에 비해서 거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북쪽 사람들이란 스코티시를 일컬는 말이죠. 경기를 하기 전날부터 이럴진데 오늘 경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경기는 스코틀랜드가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런던의 펍들은 장사가 잘 되겠지만 훌리건들에 의한 기밀 파괴나 싸움질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젊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인정해 주려고 해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야만적 행동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은 누가 감당하는 것인지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